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오늘도 체크를 해볼 텐데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1%대까지 좀 낙폭을 키웠거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눈에 띄면서 이제 코스닥 쪽은 그래도 비교적 이 낙폭이 제한적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예상보다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코멘트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뭐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지 기타 글로벌적인 증시들도 좀 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0위까지 돌려보면 그냥 위에 있는 탑 30까지 보면은 카카오라는 종목 말고는 전체적인 종목은 다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왜 떨어지냐? 떨어지는 거의 이유는 딱히 찾아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고 결국엔 실적도 잘 나왔고 컨콜에서 엔비디아 CFO가 발언도 블랙엘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만 오늘 5,800억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 특히나 기관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한 3,700억 가량 좀 과매도를 많이 하는 게 아마도 오늘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을 조금 키워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음봉으로 좀 깊게 파이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저는 뭐 밑에 이제 자막에 나가겠지만 딱히 하루하루의 지수의 흐름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저는 추세론자로서 상승 추세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상승 방향성이 돼 있는데 가는 도중에 약간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가는 도중에 약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이러한 경향이기 때문에요. 오늘 1.07% 코스피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계속해서 어깨를 좀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장 뷰고 코스피는 뭐 차치하더라도 코스닥은 움직임이 또 좋죠. 그러면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좋은 이유가 뭐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쪽에 대해서 코스닥이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고요. 더구나 HLB 그룹주가 뉴스가 나와주면서 그룹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을 좀 지켜줬습니다. 이거를 어저께 제가 장 마감한 거랑 좀 연결시켜 본다면 어저께 장 마감한 시에 제가 강조드렸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간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8% 올라가고 오늘 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바이오 대장주들이 움직여주면 오늘 코스닥에 약간은 좀 소부장주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다만 코스피가 오늘 빠지는 이유 원래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자동차가 받쳐줬고 자동차가 떨어지면은 뭐 바이오라든지 조선업이 받쳐줬는데 오늘은 받쳐줄 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가는 건 화장품 테마 쪽이 좀 올라가 주고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밑으로 좀 흘러내리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그게 이제 오늘은 코스피 시장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약간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다. 오늘의 약간 좀 주도 테마로 시장을 멱살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갈 만한 그런 테마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주는구나. 여태까지는 주인공들이 쭉쭉쭉 튀어나와가지고 양봉으로 끝났지만 오늘은 그래서 1% 좀 넘게 떨어지는구나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현재 일본 증시가 계속해서 좋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물론 니케이는 현재 보합권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 토픽스가 한 0.43%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를 따라간다라기보단 중국 상해 지수라든지 홍콩 H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항생 홍콩 H 지수가 1% 넘게 빠지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내일 금요일장이니까 금요일장까지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약간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일단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을 바라보자라는 시장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계실지 저희가 데일리아 스탁 세 가지 테마 통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아 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화장품입니다. 오늘 토니모리, APR, 스킨앤스킨 등 화장품주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주 상승의 배경과 집중해볼 만한 종목 있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블랙웰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분기에 블랙웰에서 11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고 또 이게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매출 증가세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블랙웰 관련주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태양광입니다.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오늘 태양광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하나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장품인데 전문가님 오늘 화장품주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스피 안에 있는 화장품주들 좀 강세 띄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강세의 배경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어저께는 이제 피부과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화장품에도 관심 많으시죠? 그럼요. 네. 네. 우리나라가 화장품의 엄청난 강국입니다. 네. K-뷰티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약간은 이제 중국 시장에만 좀 국한이 돼 있다면 이제는 뭐 저기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남미가 미국이죠. 미국 쪽, 중동, 특히나 미국 쪽에서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체적인 그 매출의 비중 이라는 게 좀 약하죠. 쉽게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동차를 한 대 팔면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화장품을 중소형가로 하나 팔아봤자 10,000원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화장품의 이 K-뷰티가 계속해서 급상승해서 가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주가의 레벨업을 좀 넘나들 수 있다. 만약 어저께 말씀드렸던 의료관광의 피부 미용과 오늘 화장품을 좀 연계돼서 학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효과가 한 2배 정도 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화장품 섹터가 왜 또 좋냐. 일단은 화장품을 구매했던 기성층들의 나이대별이 다양해졌습니다. 원래는 뭐 대학교 들어가면 화장품 막 사기 시작하고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하고 아니면 직장 초입 때 하고 했는데 요즘엔 SNS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학생층들까지도 저렴한 저가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이 원래는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이라든지 색조 뭐 여기에만 좀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품이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슬로우 에이징, 노화를 좀 늦추는 그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개발을 좀 엮어내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매출액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쪽에서 화장품 쪽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체 쪽으로 좀 섹터를 구분해 드릴게요. 화장품 ODM 업체 중에 가장 1등 기업인 코스맥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코스맥스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ODM 기업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설계서부터 제조, 생산까지 다 도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만 갖다가 쓰고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뭐 정확한 비교는 100%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반도체에 TSMC가 있다면 화장품 업계에는 코스맥스라고 불려도 돼요. 멘토님, 그러면 코스맥스라는 게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유명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코스맥스가 글로벌 ODM 쪽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비교한다면 코스맥스가 정말 마음 먹고 1년 내내 화장품만 생산을 하면 약 연간 29억 개의 화장품까지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화장품 파이가 커진다면 코스맥스의 주가의 레벨업 상승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 제조업체를 봤다면 이제 화장품 완성품 업체 쪽으로 좀 돌아가 봐야겠죠. 그쪽은 이제 VT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VT는 좀 많이 유명하고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품절이어서 거의 못 구한다라는 얘기. 요즘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거의 품절이라고 하는데요.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리틀과 니들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바늘 제품이라는 건데 제품을 바르면 작은 바늘이 이렇게 피부 안에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피부 안쪽부터 이 화장품의 좋은 원료들이 침투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리들샷 제품입니다. 근데 이 VT의 정말 베스트셀러인 리들샷의 단독 매출액을 제가 구하지는 못했는데 VT가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원래 VT가 화장품만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 화장품 매출액, 단일 매출액이 역대 최대급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VT의 리들샷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전체적인 VT의 매출을 견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요. 일본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도 지금 매진 상태인데 일본 시장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이어 뭐 중동이라든지 남미 쪽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이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 ODM 기업 찾아봤고요. 화장품 완성품 기업 찾아봤고, 그러면 그 화장품을 바를 수 있는 의료 뷰티 디바이스 기업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APR이 가장 선두주자인데 저는 이때 APR을 어저께부터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아이러니하게 오늘 급등을 했는데 원래 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화장품도 만들고 있어요. 메디큐브라는 화장품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엔 이 기업이 하는 게 뭐냐?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APR의 기기를 써가지고 그 피부를 눌러주면 그 화장품이 피부 안까지 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가 어떤 효과를 내냐? 피부과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화장품만 발라서 뷰티 디바이스를 쓰면 피부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초반에는 APR이 나왔던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중저가형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중화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참 이게 특이한데요. APR의 뷰티 디바이스를 쓰면 그 쓰는 순간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이 돼가지고 내 피부 상태를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오늘 좀 피곤하시네요. 오늘 좀 건조하네요. 오늘 조금 잡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앱에서 알려주면 거기서 추천하는 화장품을 골라 발라서 맞춤형 디바이스까지 맞출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DM부터 뭐 디바이스까지 화장품 안에서도 좀 세세하게 기회를 좀 포착해 주셨는데 코스맥스 VT APR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블랙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 이 호실적의 배경에 블랙웰의 이 블랙웰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블랙웰 관련주 어떤 종목 좀 볼 수 있을까요? 블랙웰 원래 제목을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할까 블랙웰로 할까 했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CFO가 나와서 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 블랙웰만 한 90%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 다 보고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만큼 블랙웰의 수요가 굉장하다. 역사적으로 블랙웰 한 가지 칩을 이 정도로 대폭적으로 팔아본 적이 없다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요인점, 세 가지의 이 폭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고 했던 게 첫 번째가 블랙웰의 발열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객사들이 원하는 건 발열이 나오건 뭐하건 우리가 알아서 잡을 테니까 일단 블랙웰 줘 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블랙웰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중국의 딥시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딥시크의 기술만 사용하면 원래 그냥 H200이라든지 기존의 그냥 GPU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도 바로 없애버린 거죠. 실적을 숫자로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이 현재 중국이 딥시크 같은 걸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엄청 억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실적 비중을 본다면 물론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팔지만 중국에다가 파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그거를 미국이 엔비디아를 막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중국에다가 앞으로 못 팔면 실적이 좀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까지도 오늘 싹 다 없앤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조건 뭐 장밋빛으로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원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전에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회를 시키면서 제가 다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면 MLB라는 사업이에요. 영어로 MLB고 한국말로 따지면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컴퓨터를 분해하거나 휴대폰을 분해하면 안에 초록색 기판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반도체 칩 꽂혀 있고 그 기판을 다층으로 쌓은 구조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 MLB라는 거가 기술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게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고요. 블랙웰이 만약에 이렇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간다면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MLB 기판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MLB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의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처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두산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두산? 반도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두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두산도 반도체에 굉장히 접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회사들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서 두산이 반도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두산 테스나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산에 BG 사업부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이 전자 BG 사업부가 있는데 그 사업부에서 만드는 게 뭐냐, 동박 적층판입니다. 예, 조금은 오늘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시켜드리면, 동박 적층판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A4 용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A4 용지가 있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덮어요. 그러면 그 알루미늄 호일을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게 회로 기판이 되겠죠. 바로 그 A4 용지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려놓은 게 동박 적층판이에요.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에서 만드는 PCB 기판의 원재료가 되는 걸 만드는 게 바로 이 두산 전자 BG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만드는 동박 적층판이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이에요. 엔비디아 여기 거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블랙웰이 또 잘 팔리면 두산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두산이 100% 자회사로 전자 비즈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불운의 삼성전자입니다. 참 얘기하면서 이것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물론 요즘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역시나 엔비디아 얘기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HBM3E라고 하죠. 3E SK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상반기에 끝낸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납품이 되더라도 주가에 많이 반영은 못 받을 겁니다. 다만 제가 보는 건 뭐냐, 블랙웰이 팔려 나가면 나갈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선 SK 하이닉스와 독과점으로 하는 것보단 삼성전자라는 또 다른 납품처를 키워내서 하이닉스와의 단가도 좀 조절을 하고 삼성전자한테 좀 싸게 받던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행보에는 굉장히 집중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계속 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HBM 공급은 곧 상반기 중에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보는 바입니다. 네, 엔비디아와 일단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두산 두 가지 종목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상반기 중에 HBM3E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되게 된다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태양광 관련주들 볼 텐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배경에 이제 중국 모듈 제조사들이 판매가를 인상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국내 기업들 진짜로 반사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주가가 보여주고 있죠. 네. 저는 이 태양광 산업은 정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암초였거든요. 중국산한테 밀리면은 우리나라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도 싸고요.
재료비도 싸요. 이 재료비가 싸다라는 건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 인고 패널 이런 것들에 지하 자원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가격 경쟁에 밀리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대 말로 태양광 주제로 얘기를 드리지만 2차 전지가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LFP 배터리 이런 것들 다 지금 BYD한테 밀리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국엔 저가 공세로 밀리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국엔 LCD 사업 중국한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태양광도 우리가 항상 1등을 하고 있다가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태양광을 만드는 원재료를 싸게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밀렸던 겁니다. 그런 중국이 더 이상은 싸게 팔지 못하고 가격을 올렸다. 라는 게 중국 통신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풍력 쪽보단 태양광 쪽이 좀 더 좋은 게 일단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고 외치면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약간은 먼 얘기거든요. 그치만 트럼프의 가장 퍼스트 버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니처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죠. 인도의 이 에너지 산업부에서 중국에 탈중국 하겠다. 태양광 패널 탈중국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인도 시장도 또 신시장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 마지막 태양광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